안녕하세요, 치치입니다. 아직 1월이지만 2월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남부 지방일수록 슬슬 정원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땅을 구매하게 되면서 어떤 식물을 어떻게 심을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정원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원에 어떤 식물을 구매하고 심으면 좋을지에 대한 팁과 함께 앞으로의 정원 트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전까지는 가드닝의 트렌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시가 되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치중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경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기후변화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엄청난 수증기 유입으로 인해서 여름 폭우와 겨울 폭설이 이어지고 있고, 여름에는 40도를 웃돌고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 상태에서 꽃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곤충들의 개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온 사방이 꽃천지인 제 정원에서는 벌과 나비가 항상 정말 많은 편이었는데, 작년에는 정말로 벌이 씨가 말랐구나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가드닝 트렌드에서 가장 최상위로 발표한 내용이 환경을 생각하는 정원이었어요. 환경에 무의미한 잔디와 화학 방제가 필요한 식물들을 줄이고, 유지 관리가 덜 필요하면서 사람과 곤충, 동물이 함께 식용이 가능하면서 벌과 나비와 같은 수분 매개 곤충의 유입이 쉬운 식물을 키우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솔직히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나 병에 취약한 장미를 키우는 정원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여름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하거나 피해가 크지 않았던 벌레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여름 해충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고, 또 장마가 사라지고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식물들이 흰가루병이나 흑점병, 탄저병 등 세균성 병균에도 쉽게 감염이 되고 있어서 농약을 더욱 자주 사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원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죠. 좀 더 똑똑하게 고민하고 식물을 구매해서 심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지만 전 세계의 농가들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새로운 식물들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물을 구매할 때 병해충에 약하고 더위와 추위에 약한 식물을 구매하기보다는 40도를 넘는 뜨거운 여름과 영하 30도 이하의 추운 겨울도 이겨내는 강인한 식물을 선택해야 하고, 벌과 나비가 선호하는 화려한 색감과 강한 향기를 가진 꽃이 오랜 시간 피어있는 식물, 그리고
병과 해충 피해에 강한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장점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식물은 아직 존재하지는 않지만 식물을 사기 전에 조금 더 고민해서 결정한다면 정원을 좀 더 쉽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가꿀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죠? 봄에 피는 꽃들 중에 벚꽃과 비슷하게 생긴 꽃들은 대부분 개화 기간이 일주일 이하로 짧고 병해충이 심한 편이에요. 사과, 복숭아, 자두, 매화 등 장미과에 속하는 꽃나무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요. 반면에 위실나무, 분꽃나무, 고광나무 등은 비슷한 시기에 꽃을 피우지만 병해충이 있었던 기억이 전혀 없으면서 개화 기간이 2주 이상으로 길고 향기가 매우 강해서 벌이 매우 많이 찾아오는 식물이에요. 라일락은 향기가 좋고 개화성이 좋지만 고온에 약한 편인데 꽃과 잎의 크기가 작은 다크 퍼플이나 요실라일락은 연중 2번 이상 꽃을 피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잎이 큰 라일락에 비해서 추천하고요. 여름에 꽃을 피우는 나무로는 내한성은 다소 약하지만 개화 기간이 매우 길고 향기가 좋은 부틀레아와 바이텍스가 있고요. 내한성과 내병성 모두 좋지만 향이 적은 층꽃나무도 여름에 피는 푸른꽃이 아름다워요. 연중 꽃을 피우는 장미의 경우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부분 병해충에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개발되는 품종들은 꽃잎수가 적고 꽃이 작거나 향기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내병성이 아주 강한 품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장미와 방제는 떨어뜨리기 어려운 조합이지만 많은 브랜드들이 내한성과 내서성, 내병성이 뛰어난 장미를 열심히 개발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환경에 대한 이유 다음으로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는 컬러입니다. 꽃이 주는 형태와 색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최근에는 꽃이 없더라도 잎 자체만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식물이 대세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데요. 장미는 대부분의 품종이 연중 꽃을 피우지만 그 외의 식물은 연중 한 번 정도 꽃을 피워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그런 식물의 경우에 제 정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꽃이 없더라도 잎의 색이 아름답거나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식물을 선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봄에 꽃을 피우는 산딸나무 중 제가 키우는 품종은 밑꽃 산딸나무 중 선셋이라는 품종인데요. 4월에는 짙은 핑크색의 꽃이 피고 꽃이 질 즈음에 나오는 잎은 녹색과 황금색이 섞인 무늬 잎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해서 꽃이 지더라도 여름 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관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암적색으로 단풍이 드는데 이 또한 매우 아름다워서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름에 나방애벌레의 피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꼭 추천하는 나무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나무는 매자예요. 이름이 좀 촌스럽기는 한데 나무는 정말 예뻐요. 우리나라 자생종이고 높이는 2m 이하로 성장하는 관목입니다. 전국 월동 가능하고 둥근 잎은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꽃은 워낙 작고 볼품 없어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잎이 정말 아름다운 나무예요. 특히나 요즘 나오는 신품종들은 색이 더욱 화려하거나 키가 작은 품종도 있고 무늬를 가진 품종도 있는데 대신에 햇빛을 많이 봐야 색과 무늬가 선명해집니다. 제가 단풍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보통 단풍이라고 하면 가을에 색이 물드는 것을 칭하지만 매자는 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단풍색이 유지가 돼서 정원이 항상 정말 화려하게 보여요. 병도 해충도 없는 데다 특별히 전정이나 비료를 주는 등의 관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아서 편하고 저처럼 화려한 단풍을 연중 내내 보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하는 나무입니다. 최신 품종의 조팝도 빠지면 섭섭하죠. 초여름과 가을에 두 차례 꽃을 피면서 전정하면 1m 이내로 작게 키울 수 있으면서 라임 그린, 오렌지 옐로우 같은 화려한 색을 넣을 수 있는 품종들이 나왔어요. 물론 조팝의 오랜 단짝인 진딧물은 처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 하나 빼고는 관리의 면이나 병에서도 어려움이 없는 나무예요.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드닝 트렌드와 함께 그에 맞는 다양한 식물들을 함께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조금만 더 지나면 식물을 구매하고 식재해야 할 때인데 오늘 영상이 그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